자, 오늘 우리 K증시는 트럼프 관세 갑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생색정보통이 아니라 어제 내일뉴스에서 분석했던 시나리오 3개 중에서 가장 매운맛이 당첨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미 뭐 맞을 거 알고 있다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무려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입 털면서 사실상 자기 임기 취임 후 최대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관세안에 대해서는 뭐 오늘 하루 종일 미디어에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진짜 안 보고 싶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계속 그것만 뜨니까 다 이제 보셨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마바라들은 이거를 또 아전 인수를 해석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약을 팔아댔는데, 그래서 저는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트럼프 관세는 그야말로 보편 관세를 기본 옵션으로,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그러니까 미국이랑 무역을 하든 안 하든, 심지어 저기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있는 무인도, 그러니까 갈매기만 살고 있는 그런 데까지 전부 10% 보편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여기다 또 국가별로 이제 찍어서 차등적으로 추가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그 한정식집 가면은 기본 정식에다가 뭐 황태구이, 제육볶음, 도토리묵 이런 거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사 속 하나만큼은 진짜 트럼프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총 25%, 이거 어제 시나리오 3가지 중에 최악의 선택지로 트럼프가 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34%, 일본은 24%로 우리보다 1%가 낮은데, 이게 결국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찾아가가지고 온갖 알랑방국 다 끼고 결국 1% 깎은 거예요, 우리보다. 하여간 여기다 유럽연합 20%, 인도 26%, 그리고 베트남은 무려 47%를 때려 맞았는데요. 이거 보고서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위안을 받기에는 그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그럼 어쩌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우리 기업들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중국이 기본 20%, 여기다가 34%를 더 때려서 총 54% 관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애플의 경우는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뭐 iWatch 하여간 다 그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만드는데, 여기는 하루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관세 54% 폭탄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만약에 이제 어느 나라를 차별적으로 때렸을 경우에, 그러면 관세 없는 나라로 또 우회를 해가지고 라벨가리, 택가리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트럼프 나름대로 이제 명분을 그야말로 보편 타당하게 다 때린다고 이렇게 매기긴 했지만, 그걸로 성에 안 찰 것이다. 또 생색정보통 하지 말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갑질할 총정리 이제 2번째, 트럼프가 관세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딱 지목해가지고 한국 차는 80%가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럼 한국 차를 한국에서 만들지. 야, 보성 녹차를 보성에서 만들고 풍기 인삼을 풍기에서 만들고 나주곰탕을 나주에서 끓이는 걸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바로 일주일 전에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랑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막 브로맨스 과시하고 막 이렇게 약간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막 이렇게 툭툭 치는 스킨십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서 현대차가 30조를 들고 왔다고, 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미국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네 어쩌네, 이런 걸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에 그냥 비브라늄 철판을 깔아버렸는데, 아니 이 트럼프야말로 진짜 치매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지금 현대차 측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게, 아니 당장 공장을 건설에 들어가도 이게 뭐 계집 짓는 것도 아니고 완공해서 진짜 거기서 차 뽑아내려면 한 4, 5년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 트럼프 지놈 임기도 다 끝나고 그때는 또 누가 우리 책임지냐, 이런 거 시차까지 다 감안을 해서 관세 면제 혜택 예상하고 그렇게 돈 싸들고 찾아갔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고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이냐 지금 이런 반응이죠. 자, 그럼 이제 3번째,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예 그 보편 관세로 10% 맞은 애들 말고 거기 더 추가된 애들은 일주일 뒤인 4월 9일까지 협상안을 들고 나를 찾아오라고 또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 그래서 보편 관세는 4월 5일 식목일 자, 그날 나무 심듯이 관세를 심어버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별 관세는 다음 주 수요일 4월 9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협상안을 마련해서 뭐 현대차처럼 미국에 돈 때려붓고 공장 지어가지고 채용부터 판매까지 전부 미국 땅에서 안 벗어날 테니까 좀 봐달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래 봤자, 이걸 트럼프가 앞에서는 오케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 언제 또 이번 그 관세 갑질할 식으로 뒤집어 버릴지 모르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협상안을 마련해가지고 뭘 한들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트럼프 발 관세안 발표되자마자 중국은 그냥 막불 작전으로다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당분간 금지한다고 이렇게 식전 대바람부터 이제 성명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피한답시고 우리 현대차처럼 거기 미국에 돈 싸들고 찾아가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그런 짓 하다가 뒤통수 맞지 말라고. 그래봤자 트럼프는 돈만 먹고 커피는 안 나오는 그런 먹통 자판기 같은 놈이라고 아예 그냥 중국 정부가 낙이를 찍어버린 거죠. 하여튼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들고 있던 그 판때기를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동안 국가별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때리는 관세가 저도 이 정도인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겨온 관세가 67%. 근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에 34% 때려봤자 뭐 절반 정도고. 근데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의 관세 90%, 일본 64%,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50%를 미국산 제품에 때려왔어요. 거기다 캄보디아는 97%, 스리랑카 88%, 이렇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우방국이라는 것들이 더 악랄하게 우리를 벗겨먹으려고 난리냐고 이런 극언을 또 쏟아냈는데, 이거는 뭐 우리 현대차 얘기하다 중간에 나온 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목한 게 아니고요. 바로 캐나다에다가 들으라고 한 소리인 게, 그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가 300%고요. 또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뭐 일본도 700%, 그리고 우리도 500% 이렇게 이제 관세를 매겨왔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갖다가 미친 듯이 잡아돌릴만 했다고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관세라는 게 무역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 농산물 같은 거는요, 미국이 진짜 저 끝도 안 보이는 캘리포니아 농장에다가 막 헬기 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사람이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옥수수밭 같은 데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막 경고 문구도 써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순찰 도니까 혹시 갇혀서 길 잃어버렸으면 일주일 견디면 일단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캄보디아 농부가 재배하는 작물 같은 거랑 가격이 똑같으면 아예 무역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캄보디아 정부가 무역을 전면 금지시켜버리면 미국이 그나마 거기 팔아먹는 것도 못하게 될까봐 WTO 재소니 뭐니 또 막 난리를 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의 경우가 딱 트럼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국 간의 어떤 관세 비율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죠. 이 터키는 미국산 수입품에 그동안 관세 딱 10%만 때려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터키에 그냥 그 보편 관세 10% 외에는 추가한 게 전혀 없고요. 근데 여기 터키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가 I'm your fan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에로드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세안의 타결이 트럼프 이제 개인의 사견도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일본 24%보다 1%나 높은 25% 관세를 때려 맞았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통령의 부재, 그리고 여야 그 정쟁으로 행정부 기능 마비 이런 것들하고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데 보세요. 연간 판매 대수 1200만 대 중에서 미국에 팔리는 게 거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일본은 대통령 역할 하는 그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찾아가서 선물 주고 찬양하고 사진 찍고 그 난리 쳤고, 반면에 우리는 트럼프 취임 후에 한미 간의 공식 외교 일정이라고 해봤자 그 패싱 논란 일었던 국무장관 방한 이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 뭐가.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갑질에 대한 분석 네 번째.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 게 바로 4월 9일까지 협상안을 들고 찾아오는 건 트럼프의 말인데, 근데 누가 찾아가죠 여기에? 내일 탄핵안 결과에 따라서 지금 누가 찾아가는데 과연.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정도면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실시간으로 그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했으니까 이미 주문받고 선적한 거든 아니면 거기 미국 항구에 딱 그때 도착한 한국산 수출품 같은 거는 하여간 통관을 잠시 보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일단 됩니다. 뭐 근데 신선식품은 제외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식품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이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서 계란 수출한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동안의 신선식품 수출 케이스 유일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신선식품이야말로 미국이 뭐 모든 게 더 싸고요. 또 우리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런 것도 걔네는 이거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알래스카는 아직도 막 한겨울 날씨고 저기 캘리포니아는 벌써 해변에서 수영하고 막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 땅에는 하여튼 4계절이 실시간으로 다 존재를 하는 그런 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경제나 무역 외에 다른 수단으로 트럼프랑 영혼의 맞다이를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누차 강조했던
반도체 조선 방산을 안보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그 외국계 리포트 장학생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3% 갭상승으로 출발해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라도 그런 카드 잘못 썼다가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미국한테 완전히 적대국으로 찍혀가지고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의 역량이고 나라의 수장이 할 일이고 협상의 기술이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음모론을 또 채택하려고 하면 이게 또 끝도 없이 그럴 법도 한 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마다 대통령이 희한하게 부재였어요. 맞잖아요.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때 트럼프 취임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가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공석이었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한번 건너뛰고 이번에 2기 정부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안 발의돼가지고 또 대통령이 지금 부재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갓집에 갈 때마다 장모님이 뭐 친정을 가든 뭐 여행을 가든 하여간 꼭 집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과연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트럼프도 인간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은 품을 수 있죠. 자, 일단 이제 5번째. 이번 트럼프 관세안이 일단 목적은 뭐 확실하게 미국 그 재정 적자 줄이고 세수 확보하는 거. 그리고 명분은 무역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 뭐 이런 건데. 근데 미국 증시는 그럼 도대체 왜 이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왕창 빠져버렸냐.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하고 뭐 같은 수준의 분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다 연준발 유동성으로 반가이를 해보겠다고 월가에서 지금 자해공가를 꾸준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막상 도입되면 미국 소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서 그렇다? 아니 이걸 미국은 참 아니 트럼프가 돌았습니까? 지금 임기 1년 차에 콘크리트 지지율을 다져놔도 안 그래도 이번이 이제 임기 2번째여서 재임이어서 4년 단임으로 사실상 봐야 되니까 레임덕이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이런 처지인 트럼프가 지금 초장부터 도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관세안 발표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진짜로 갬블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한 거나 진배 없다라고 때렸고요. 이제 중국의 경우는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강력하게 이제 관측이 된다. 아니 이미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여기 예전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안기부 막 이런 급인데 여기서 당분간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록 및 승인을 보류하겠다 발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 공을 많이 들여왔던 그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이 이 관세안 나오고 시간에 걸려서 8%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이거를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바로 그런 영향이라고 이제 욕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의 이번 관세 발표를 보니까 미국은 이제 지네가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잡아돌리던 자유무역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겠다는 뜻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이 작업에 착수한 게 뭐냐면 결국 뭐 EEJ라고 약간 중국 왕서방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조지는 뭐 이런 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요거 보고서 아까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이거 찌라시에 지금 낚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유럽연합이 고안 중인 그 문건이 맞고요. 유럽은 이제 그놈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관세 대결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오픈마켓 알라이즈 대 스트래테직 했죠. 이렇게 이제 양분해서 재편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오픈마켓 알라이즈는 뭐 우리말로 개방시장 동맹국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럽하고 별 마찰 없이 교역을 하는 국가들 그룹으로 이제 나누고 반대편에 스트래테직 해지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전략적 해지 대상국. 근데 이게 완전히 주홍 글씨나 마찬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역의 전자발찌인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유럽이 이런 그 전자발찌를 미국에 갖다 채우고 오히려 중국은 자기네 오픈마켓 알라이즈 그러니까 개방시장 동맹국에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이 트럼프 관세에 영혼의 맞다이를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유럽연합의 이 경제 개편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역할이 이제 완전 바뀌어버린다. 어떤 흔히 말하는 잡주와 우량주의 기준에서 미국을 잡주에 넣고 중국을 우량주에 넣어버린다.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국입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관세 계엄령을 때려버렸는데요. 오늘 같은 날 뭐 한국 증시가 안 빠질 수야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일본 니케이 지수 개장하자마자 4% 완전히 폭락하고 엔고까지 겹치면서 개박살 났는데 우리는 그나마 이제 시초가가 최저가가 된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공매도 재개된 그 월요일부터 이미 그 전에 쌓아놨던 하방 포지션까지 전혀 지금 접을 생각이 안 보이는 게 이미 최근 일주일 외국인 순매도가 3조 8천억인데 어제만 해도 또 9천억을 때렸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크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현재 여기에 우리 5,170만 뭐 전 국민은 물론이고 사실 뭐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리하고 주변국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이해 당사국들 전체가 지금 숨을 죽이고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주제긴 하지만 현재 그 당연히 국내외의 관측은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상보다 이렇게 늘어지게 된 거는 당연히 헌재 내부에서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근데 또 이제 현재 한국 증시 정치 테마주들 주가를 봐서는 야당 차기 대권 후보들 관련주들이 뭐 초강세여서 아무래도 이번에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고 거기서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경우는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의 판돈이 무려 1,6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이 좀 걸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확률이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올라가가지고 현재 7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무기화하려면 당연히 무기가 실해야 이게 효과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는 완전히 맹탕이었던 거라고 또 보여지는 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그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이런 이제 중국 테크 기업들이 올해에만 엔비디아 H20 칩을 이거 얼마야? 1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3조 원어치를 주문했대요. 그래봤자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그 H20는 엔비디아 AI 그 최신 버전의 칩 중에서는 약간 저사양급인 거고, 바로 요걸로 이제 딥시크가 그 챗 GPT급의 AI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스닥이 한번 꽈당 했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올해만 23조 원어치 주문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트럼프 정부의 어떤 추가 반도체 규제를 예상하고 여기 대비해서 선주문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정도 액수면은 지난 분기 전체 엔비디아 매출에서 40%가 넘는 규모고요. 그럼 그 H20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HBM은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는 그 엔비디아 그 퀄리티 테스트에 통과를 했긴 했다. 근데 아직도 조건부 통과다. 이런 풍문이 지금 현재 대세고, 그래서 지난 삼성전자 주총 당시에 HBM3E 그 8단짜리가 작년에 하도 애를 먹여서 올해는 그냥 12단으로 승부를 보려고 이거 2분기 중에 뭐 엔비디아든 어디든 하여튼 납품을 확정하겠다고 그렇게 삼성전자 측이 밝혔는데, 근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왜 최근에 중국에 가서 테크 기업들 CEO들 만나고 또 심지어 시진핑이랑 거기서 겸상까지 또 했냐. 저는 이거는 도저히 미스터리예요. 아니 내가 좀 내공이 없어서 인사이트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현대차 정의선이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사실 재계 순위나 아니면 어떤 뭐 해외에서 보는 한국 기업들의 의전 서열을 봐도 이재용 회장이 순서가 더 먼저가 됐어야 누가 봐도 맞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만나려면? 아니 그렇다고 아예 뭐 그냥 음모론 끝판왕으로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건데, 그럼 이제 대만도 결사항전 각이라서 TSMC 공장 다 박살나면은 그 파운드리 수요를 삼성전자에다가 주려고, 그래서 이제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그런 이제 의지를 중국 정부가 보여서 그거를 그 전주에 만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한테 전달을 해서 이재용이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재용이 중국에 영업을 하러 간 거다? 아니 그럼 중국이 대만 다 박살내고 먹을 거면 도대체 왜 굳이 대만을 그럼 쳐들어갑니까? 뭐 대만 사람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뭐 그래서 탐나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이 저는 사실 슈퍼 프라이데이라고 저는 보고, 오전에는 우리가 탄핵 선거, 그리고 저녁에는 미국이 연준 금리 인하 최대 힌트인 고용지표랑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트럼프 때문에 좀 묻혔지만 바로 그 예고 본격으로 나온 ADP 민간 고용 보고서 3월분을 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 고용지표가 나쁘게 개차반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연준발 유동성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건데, 하여튼
이번 ADP 결과는 예상보다 좋은, 그것도 많이 좋은 완전 고용지표 호조 판정이 나왔고요. 민간 고용 예상치가 10만 5천 건이었는데 실제 결과 15만 5천 건이니까 누가 봐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지표 호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든 뭐 이민자 추방이든 진상을 떨고 다녀도 또 소비자 심리가 여기에 약간 불안하게 반응은 해도 민간 부문과 가계 경제에 직접 연관을 미치는 고용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 밤에 나올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지표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 희망은, 이 ADP는 그야말로 민간 고용만 조사하는 데라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한테 칼질당하고 퇴직당한 그 연방 공무원들의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게, 그 트럼프 정부의 연방 공무원 퇴직 프로그램, 여기서 규정한 게 일단 9월 달까지는 급여를 준다. 그리고 3월부터는 구직 활동에 들어가도 좋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나오는 3월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이 한번 진짜 쇼크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이 현재 월가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중입니다. 하여튼 트럼프도 정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자기네 나라 고용 지표가 폭망하기를 바라면서 그걸로 또 연준 유동성을 삥 뜯어내려는 월가도 참 정상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또 트럼프의 그 더러운 입냄새에 묻혀버린 게 바로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인데, 우선 테슬라 1분기 인도 대수가 공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3만 6,681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거의 3년 만에 최저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역시 오너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불매 운동하고 미국 내에서 자꾸 반복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뭐 공격하고 테러. 이거는 뭐 한때 우리 그 노제팬 할 때 일본 차는 길에서 깜빡이 켜도 절대 안 끼워준다. 그리고 조금만 교통 위반해도 바로 일본 차는 신고 때려가지고 벌금 매기자. 뭐 이런 분위기가 그 테슬라에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는 그 트럼프 관세안 발표 전에 본장에도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애플처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8% 또 나락을 가버리긴 했지만, 근데 일단 인도 대수 폭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5% 급등을 한 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때려친다는 그 정말 충격적인 보도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뭔 인터넷 언론사나 찌라시 뭐 타블로이드 이런 데도 아닌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 정도면 미국에서 거의 탑3 정치 정론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트럼프가 한 측근한테 그 일론 머스크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이제 소스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거고, 그럼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테슬라 주가가 왜 오른 거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떠나서 다시 테슬라로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테슬라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경영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보택시든 아니면 그 FSD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 완성판 공개든 하여간 그런 뭔가 호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거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고, 그러자마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테슬라 해외에 있는 기가 팩토리 중에서 생산 능력이 제일 큰 데가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에 54% 이제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한 거, 이것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애플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물귀신 만나러 뛰어든 거죠. 하여간 저는 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는, 그것도 멀지 않아서 결국은 갈라설 것이다. 그것도 매우 안 좋게 갈라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마치 우리 정치권으로 치면은 그 야당에서 정청래하고 유시민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 캐릭터가 약간 요것도 한미 평행이론으로 좀 매치되지 않나요? 정청래는 트럼프, 유시민은 일론 머스크,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JP모간이 미국 정부의 AI 수출 규제가 5월 15일 전에 개정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기 당시에 그 화웨이를 완전히 털어버렸던 전력이 있었다. 그렇게 경계감을 주문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에 말한 그 엔비디아 H20 그 칩도 통제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선주문량이 늘었다는 것 같고,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중국이랑, 아니 삼성전자가 중국하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러다 진짜 이거 완전 패러노이드가 올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막 밤에 자다가도 막 가전이요? 가전도 이미 중국 내수는요, 샤오미 뭐 하이센스 이런 게 더 싸고 품질도 더 좋다고 내수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장악했는데, 그거 빼면은 결국은 반도체.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중국하고 도대체 뭘 하려는지 죄송해요. 좀 제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좀 모르겠는 거 가르쳐 준다는 차원으로 좀 많은 분들의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맥쿼리 증권에서 롱숏 아이디어라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 증시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며칠 지나면서 이제 일단 초기 혼란은 잦아들었지만 그럼에도 한국 증시에서 롱숏 치기 좋은 그러니까 상방 하방 이걸 합쳐서 사방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상하방을 나눠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뭘 롱이고 뭘 숏이고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겠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롱은 KB금융, KTNG,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삼성생명, 대한항공, 삼성 SDS 이렇게 7종목을 맥커리에서 사실상 매수 추천이고 그 다음에 숏 요거는 이제 공매도 때리라고 이제 지령을 내린 거는 한국항공우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유한양행, 고려아연, HMM,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이렇게 9종목을 공매도 쳐 이렇게 지령을 내렸죠. 그다음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그 천보라고 외국계 리포트의 사실상 처음 커버리지 같은데 여기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근데 HSBC에서 신규 생산 라인 증설이 진행 중인데 양사는 일부 지연이 있다고 판단해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고 전망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2차 전지주들과 다르게 이 천보는 수요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작년 2024년에만 약 1,290억 원, 그다음에 올해 25년에 1,000억의 설비 투자 계획 중이고 이 중 대부분이 내년 26년을 위한 추가 생산 능력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천보의 24년 12월 말 기준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은 연 4,900톤. 그리고 올해 말까지 13,000톤. 그리고 내년 말까지 21,000톤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 및 실적 성장에 기반이 될 거다. 대신에 신규 라인 증설에 대해서는 앞에 말한 대로 일부 지연이 포착돼서 일단 올해 매출 전망치 16.5% 그리고 내년 7.4% 각각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홀드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는 45,000원을 4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이자 진짜 떨리는 그런 앞에 말씀드리는 슈퍼 프라이데이인데요. 참 이번 주야말로 진짜 매일매일이 슈퍼 에브리데이였던 게 월요일 공매도 재개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이번 주가 이제 시작과 끝인데 거기도 중간에 뭐 트럼프 관세 계엄령에다가 약간 진짜 4월장 시작부터 뭐 신고식을 시게 치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끝판왕이 저는 내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탄핵안 선고 딱 하자마자 우리는 금융시장에서 환율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도파민성의 재료들이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뭘로 대비를 하냐. 사실 이미 뭐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최악의 최악을 거듭한 지 한참 됐고요. 근데 진짜 최악은 이러다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부정적 관찰 대상. 그래서 이제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신용등급 깎아버리겠다는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그로 같으세요? 아니 바로 어제만 해도 월가 금융사들 중에서 시티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늦춰질 경우에는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놓고 경고를 하는데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갈 거라는 게 억측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내일은 뭐 어차피 전 국민이 뭐 전 세계가 다 그 탄핵 심판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가 될 테니까 일단 요거를 잘 넘기고 그래서 내일 이제 정부 일정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내일 밤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또 대기를 하는 거고 마침 내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이 최근 발언에서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제롬 파월이 어떤 일시적 여기에서는 전과가 있어요. 지난 코로나 당시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발언했다가 그 연준 통화정책이 타이밍 한번 놓쳐가지고 완전 공공의 적을 취급받았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그 일시적이라는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일시적이 아니라고 뒤집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통화 완화를 통해서 뭐 소비 심리 진작에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환장할 만한 그런 코멘트를 내놓는지 하여간 중요한 거는 내일 밤 나오는 고용지표 무조건 할 땐 망해야 돼. 그냥 무조건 나쁘게 나와야 된다는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이 와중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한국 PIM 여기가 내일 코스닥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